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제 퇴근하셔야죠? 아니야, 먼저 가. 나 좀 할 일 남아있어요. 야간 근무가 끝난 새벽, 경비실 안에는 커피 향만 남아 있었다. 모니터 벽에는 아직도 전층의 CCTV 화면이 꺼지지 않은 채 잔잔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현성은 컵을 양손으로 감싸쥔 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보고서 화면을 열었다.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현성을 키운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다. 그 은혜를 그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또래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흩어질 때도 현성은 늘 집을 먼저 떠올렸다. 야간 근무를 택한 것도 힘든 자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도 모두 두 분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였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자연스럽게 보호자의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자리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문이 닫히고 경비실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현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야간 순찰 중 자동으로 저장된 보고서 데이터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우연히 재생한 CCTV 한 구간에서 타임 코드가 눈에 띄게 흔들렸다. 몇 초가 비어 있고 다시 몇 분이 건너뛴 기록. 파일이 깨진 것도 아니고 단순 오류처럼 보이기엔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현성은 화면을 확대해 천천히 다시 보기로 돌렸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 익숙한 얼굴 하나가 스쳤다. 2달 전 새로 입사한 연구개발실 박 실장이었다. 박 실장이 왜 저 시간에 저기에 있지? 연구실이 아니라 보안실. 박 실장은 기러기 부부로 사내 기숙사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근무가 끝난 이후에도 자주 연구실에서 불을 켜두고 일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성이 야간 순찰을 도는 시간대에는 연구실이 아니라 보안실 근처에서 자주 포착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또다시 보안실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CCTV에 찍혀 있었다.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두 번이면 의도가 된다. 박 실장! 업무 외 시간, 불필요한 출입, 반복되는 동선. 현성은 커피를 내려놓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회사 보안 책임자에게 박 실장의 이상한 동선과 CCTV, 타임코드 오류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에는 확신과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함께 묻어 있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잠시 숨을 고른 순간 집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은 할아버지 정기검진이 있는 날인데 괜히 마음이 더 무겁네. 원래 정기검진 날이면 앞집 강할머니가 박 여사를 봐주곤 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치매가 눈에 띄게 심해진 요즘, 오늘은 현성이가 직접 김노인을 모시고 병원에 함께 가기로 한 날이었다. 김노인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이후 매달 2번씩 반드시 병원을 찾고 있었다. 요즘 들어 숨이 더 가빠졌고 가슴을 붙잡는 횟수도 눈에 띄게 잦아졌다. 현성은 할아버지와 함께 심장내과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요즘은 그게 잘 안 돼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의사 양반. 진료가 끝난 뒤 현성은 주치의에게 따로 불려갔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다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손주분 할아버지가 이제는 심장을 쓰는 농사일은 반드시 그만두셔야 합니다. 심각하신가요? 네, 심각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무리하시면 언제가 될지 모를 고비가 반드시 옵니다. 김노인의 심전도와 혈액 수치는 이전보다 분명히 불안정해져 있었고 약으로 버티는 시간 역시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현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귀에는 의사의 말보다 할아버지가 흙을 고르던 밭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병원을 나서던 김노인은 복도 끝에서 오래전 월남 참전 전우와 스쳤다. 전우는 김노인을 잠시 바라보다 아주 짧게 이렇게 말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다음 달에 요양원 가기로 했어. 잘 지내 병수야. 그 말이 끝이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김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약 봉투를 무심코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아직도 밭에 나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몸과 집에 남아있을 박 여사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박 여사의 치매 증상은 성운의 장례식을 치른 그해 겨울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지 불을 켜놓고 끄는 걸 잊는 정도였고 약을 먹고도 내가 아직 안 먹었나 되묻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잊은 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과 시간이 되어갔다. 큰아들 성운의 이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대다가 어느 날부터는 성운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를 통째로 놓쳐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손주 현성을 보며 성운이라 부르기도 낯선 사람처럼 경계하기도 하는 날이 늘어났다. 사고는 성운의 생을 멈춰 세웠지만 박 여사의 시간은 그날 이후부터 고장난 시계처럼 자꾸만 같은 날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다음 주 우리 큰아들 성훈이 장가 가는데 너도 올 거지? 할머니, 저예요. 현성이. 해가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한 오후, 골목마다 부드러운 빛이 길게 내려앉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현성과 김노인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주머니 속 약봉지의 비닐 부스러김이 몇 걸음마다 가볍게 흔들렸고 그 소리마저 둘 사이에 감춰진 걱정을 대신 말해주는 듯했다. 요즘 별것도 아닌데 걷다 보면 숨이 차오르는구나. 천천히 걸으세요, 할아버지. 말은 담담했지만 걸음을 내딛는 다리가 예전보다 확연히 무거워져 있었다. 김노인은 잠시 멈춰서서 멀리 어둑하게 보이는 자기 집 지붕을 바라보았다. 여사도 아침마다 눈 뜨면 딴 사람이 되어 있어. 너한테만 자꾸 미안해지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성의 걸음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두 분의 품에서 자라며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두 사람 사이를 자기가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요양병원 얘기하셨던 거 저는 아직 마음이 잘 안 놓여요. 현성의 목소리에는 두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묻어 있었다. 네 할머니를 보낼 수 있을지 나도 자신이 없다. 그러나 네가 더 힘들어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짧은 말 안에는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지켜온 한 노인의 고단한 책임감과 오래된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집이 코앞에 다다르자 김노인의 걸음이 조금 느려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 낮은 담장 너머의 인기척, 늘 보던 풍경인데도 오늘은 어딘가 낯설고 불길하게 다가왔다. 그때였다. 집 앞 대문에 낯익은 한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다. 최 씨였다. 김노인의 발걸음이 멈췄고 그는 무의식처럼 약봉지를 조금 더 세게 움켜쥐었다. 현성은 숨을 가다듬으며 할아버지 옆에 살짝 다가섰다. 오늘 하루 동안 짙어져 온 불안감이 마침내 형태를 드러낸 듯한 순간이었다. 오랜만이오, 김노인. 아이고 어르신 몸도 편찮으실 텐데 어쩐 일이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가 성훈이 아들 현성이구나. 듬직하게 자랐구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제 퇴근하셔야죠? 아니야 먼저 가. 나 좀 할 일 남아 있어.
번이면 우연이지만 두 번이면 의도가 된다. 박 실장,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요즘은 그게 잘 안 돼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의사 양반. 손 죽은 할아버지가 이제는 심장을 쓰는 농사일은 반드시 그만두셔야 합니다. 심각하신가요? 네, 심각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무리하시면 언제가 될지 모를 고비가 반드시 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다음 달에 요양원 가기로 했어. 잘 지내, 병수야. 다음 주 우리 큰아들 성훈이 장가 가는데 너도 올 거지? 할머니, 저예요. 현성이. 할아버지 할머니 요양병원 얘기하셨던 거 저는 아직 마음이 잘 안 놓여요. 네 할머니를 보낼 수 있을지 나도 자신이 없다. 그러나 네가 더 힘들어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오랜만이요, 김노인. 아이고, 어르신 몸도 편찮으실 텐데 어쩐 일이십니까? 언제 움직이나, 박 실장? 조만간입니다.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최 대표님, 이번엔 확실해야 한다. 흔적 남기지 말고. 예, 경로는 다 정리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최 대표님,